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자, 공인중개사법 기출 하루 3문제 보기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문제 풀기 전에 먼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중개보수와 관련되는 게 계산하는 게 시험에 해마다 출제되죠. 중개보수가 시험에 2문제 나옵니다. 중개보수 일반적인 내용 1문제, 그 다음에 계산하는 거 1문제, 이렇게 해서 2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17회 20번 문제인데요. 주택임대차 사례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인들이기 때문에 쌍방으로부터 받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해야 되죠. 우리 중개보수는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잖아요. 각각 받으니까 곱하기 2를 해야만 합계가 되겠죠. 의뢰인들이기 때문에 의뢰인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수의 최고 한도 총액은 이렇게 했으니까 계산해서 나오는 금액에 곱하기 2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월세가 있는 경우죠. 보증금 외에 보증금이 1,600만 원이고요. 월차임이 20만 원입니다. 이렇게 보증금 외에 월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합니다.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한 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이면 그대로 곱하기 100을 하고요.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이하가 아니라 미만인 경우에는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70을 합니다. 자, 따라서 1,600만 원 더하기 월세 20만 원 곱하기 100을 하면은 3,600만 원밖에 안 되죠. 5천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곱하기 70을 해야 됩니다. 20만 원 곱하기 70을 하게 되면은 곱하기 70을 하게 되면은 얼마입니까? 27은 14, 1,400만 원이죠. 1,400만 원 더하기 1,600만 원 하면 3천만 원이네요. 요율이 0.5%니까 3천만 원 곱하기 0.5% 3, 5, 15, 15만 원이네요. 한도액이 20만 원인데 이때 한도액은 한쪽으로부터 받는 한도액입니다. 따라서 15만 원인데 보기에 15만 원 없죠? 쌍방에 받는 거 합계 총액 의뢰인들로부터 받는 금액이라고 했기 때문에 30만 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15만 원인데 곱하기 2를 해야 된다. 의뢰인들에게 받는 총액이기 때문에. 자, 해설 보시면 보증금 외에 월차임이 있는 경우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일단 100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5천만 원 이상이면 그대로 곱하기 100을 하고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70을 해야 됩니다. 70. 예, 곱하기 70을 한다는 걸 꼭 주의하셔야 되겠죠.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자, 그래서 이게 계산하는 방식이 곱하기 100을 해야 되는데 3,600만 원이 나오기 때문에 5천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70을 한다. 따라서 정답은 3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21번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옳은 것이죠.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관해서 옳은 것입니다. 틀린 게 아니고 옳은 것.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격려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소액 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갖췄을 경우 우선 면제권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 우선 면제권이라는 용어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최우선 면제권을 말합니다. 우선 면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최우선 면제를 시험에 최우선 면제라고 낼 수도 있지만 지금 소액임차인이라고 되어 있죠. 소액임차인. 소액임차인 이런 말이 들어가면 이건 최우선 면제를 말합니다. 소액임차인이라는 것은 일정한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의 임차인만 최우선 면제를 받죠.
소액 임차인 우선면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면제, 법 8조에 의한 우선면제 하면 그게 최우선면제입니다. 우선면제는 후순위 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면제죠. 우선면제는 후순위보다 전액을 우선면제받고 최우선면제는 전액을 최우선면제 받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 중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일정 금액만 최우선면제 받습니다. 가령 서울인 경우 보증금이 1억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곱하기 3을 해서 100만 원 단위로 절상을 해서 3,700만 원까지만 최우선 면제를 받습니다. 1번은 최우선 면제를 받는 것을 말하는데 임차권 등기가 격려된 주택은 이미 최우선 면제가 인정되기 때문에 방 한 칸에 2명을 최우선 면제 해줄 수는 없죠. 그래서 등기되어 있는 집에 임차권 등기되어 있는 집에 새로 들어온 세입자는 최우선 면제는 못 받고 자기보다 후순위보다 우선 면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일본에는 소액 임차인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건 최우선 면제를 의미하므로 1번은 틀렸습니다.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소액 보증금 우선 면제의 범위는 지역에 관계없이 기준이 동일하다 했는데 지역에 관계가 있죠? 지역에 관계없이 이 말이 틀렸습니다. 지역별로 다르잖아요. 서울인 경우 1억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3,700, 과밀억제권인 경우 1억 이하인 경우에 3,400, 광역시는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2천만 원, 그 밖의 지역은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1,700만 원까지만 최우선 면제를 받습니다. 따라서 2번도 틀렸고요. 3번 2년 미만의 임대차 기간은 이를 2년으로 보기 때문에 2년 미만으로 한 임대차 계약의 법적 효력은 없다 했는데 법적 효력, 임차인의 경우에는 효력이 있습니다. 임차인은 2년 미만의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고 임대인은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적 효력이 없다. X. 임차인은 2년 미만의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4번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임대차 관계가 종료된다 했는데 보증금을 다 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가 존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4번도 틀렸고요. 5번 이게 8년 연속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주택이든 상가든 모두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5번이 정답인데요. 저도 현업에서 이게 일시사용 임대차 어떻게 계약서를 썼느냐 하면은 임대차 계약서를 하지 않고 일시사용 임대차 이렇게 적거나 또는 이행각서 이렇게 해가지고 3개월 계약을 해봤어요. 중국 동포들을 대상으로 무보정 월세인데 3개월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3개월 동안 월세 안 내면 하등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주인이 짐을 다 치워버리고 세를 놓아도 좋다 이런 식으로 특약도 하고 했는데요. 물론 이러한 특약은 효력은 없죠. 강행법규 위반으로. 어쨌든 주택이든 상가든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령 대학교 4학년 2학기 딱 한 학기만 살 것이 명백하다면 굳이 최단기 존속기간 2년을 보장해 줄 필요는 없겠죠. 그러므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은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등기가 된 집에 새로 들어온 새로운 세입자는 최우선 면제는 받을 수 없다. 최우선 면제, 소액 임차인 우선 면제, 이 1번은 최우선 면제를 말하는 겁니다.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면제, 소액 임차인 우선 면제, 법 8조에 의한 우선 면제 모두 다 최우선 면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2번 지역별로 최우선 면제를 받는 기준금액은 다릅니다. 서울특별시인 경우 1억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3,700만 원, 과밀억제권역, 그리고 세종시, 용인시, 화성시, 세용화 이렇게 했죠. 1억 원 이하인 경우 3,400만 원까지, 그 다음에 광역시, 파주시의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2천만 원, 그 밖의 지역은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1,700만 원까지만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3번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함을
임차인은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주장할 수 없죠. 그 다음에 4번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번 문제 보겠습니다. 분사무소입니다. 분사무소란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분사무소는 분사무소라는 말은 일반 회사 같으면 지사, 지점 개념을 우리는 분사무소라고 합니다. 금융기관은 지사, 지점 이런 말을 하죠. 일반 회사는 지사라고 하는데 우리는 분사무소, 나눌 분자, 분사무소라고 합니다. 분사무소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오지선당에서는 옳은 게 훨씬 더 어렵죠. 옳은 것인데 1번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이른바 우리는 특수법인이라고 하죠. 지역농협, 그 다음에 산업단지관리기관, 지역산림조합,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소위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이른바 특수법인인데, 이러한 특수법인은 분사무소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일 필요가 없고, 이 특수법인은 시행령 13조 법인의 등록 기준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특수법인의 경우 자격증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도 중개업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포함한 시군구별로 분사무소를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X죠. 포함이 아니고 제외입니다.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가 같은 시군구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2번 틀렸고요. 3번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분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게 아니라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제가 내드린 암기 프린트 4번에 있는데 분사무소 설치 신고, 이전 신고,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 등록, 분사무소 업무 정지 전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합니다. 다만 분사무소에 대한 지도 감독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도 가능하고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분사무소에서 중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중개보수는 분사무소 관할 시도조례입니다. 주택의 경우, 주택 외의 경우는 국토교통부령이죠. 따라서 3번도 틀렸네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해야 되고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가 아니라 당의 지자체 조례입니다. 따라서 주된 사무소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실무교육을 받아야 할 의무는 없다 했는데 실무교육 받아야 됩니다. 실무교육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자, 법인인 경우 모든 임원,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 소속공개사 모두 실무교육 받아야 됩니다. 자격증 없는 임원도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법인인 경우 대표자만 받죠. 그런데 중개업을 하기 위한 중개 실무교육은 모든 임원, 사원, 분사무소 책임자, 소속공개사 모두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특수법인은 분사무소 책임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니라도 됩니다. 그리고 특수법인은 등록기준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2번 분사무소 관련된 것은 모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라고 했죠. 그리고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포함하는 게 아니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3번은 분사무소 설치신고, 이전신고,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등록, 분사무소 업무정지, 분사무소 휴업신고,
모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다. 다만 분사무소에서 중개행위를 했을 경우 중개보수는 분사무소 관할 시도조례다. 물론 주택인 경우죠. 주택 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수수료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고 실무교육도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면 꼭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